드디어 중국 세력이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신호가 포착되면서 업비트의 이 코인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경험할 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연대표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로 인해 코인 시장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 소식은 중국 본토의 금융기관이자 380조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 중인 남방자산운용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죠. 자, 한마디로 보면 중국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와 함께 중국 정부가 코인 개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 소식 덕분인지 남방자산운용의 비트코인 ETF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만 보더라도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유명한 네오는 ETF 관련 기사가 나온 시점부터 몇 시간 만에 약 50%가량 급등했고, 중국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퀀텀도 ETF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단 3시간 만에 30%에 가까운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더해서 중국의 개발자가 창시를 했고 중국의 여러 국영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물류 시스템 코인인 비체인도 이번 ETF 정보가 공유된 시점부터 단기간에 가격을 급등시켜줬는데요. 물론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코인들도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개발자들이 공동 창시했고 여러 중국 투자 기관에 투자를 받은 너보스는 비트코인과 너보스를 연계하는 프로토콜을 발표한 덕분에 비트코인의 상승에도 영향을 받은 건지 지난주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만에 가격이 100%가량 올라줬습니다. 이처럼 대형 중국 기관이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만으로 여러 중국 관련 코인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소식이 화제로 떠오르기 한참 전부터 이미 중국의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홍콩 비트코인 ETF 이슈의 핵심 기관인 중국의 남방자산운용보다 먼저 300조 원 규모의 중국 자산운용사 하베스트 펀드가 지난 1월자로 홍콩에서 처음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고 2월에는 홍콩에서 여러 암호화폐 ETF 상품이 계속 신청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죠. 게다가 중국 정부가 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여러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주도하면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한다든지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전문가를 매년 50만 명 규모로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고, 코인 시장의 핵심 메타 중 하나인 웹3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얼마 전에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행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도 알리기도 했고,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가지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을 강조했을 정도로 중국에선 언제든지 코인을 개방할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죠. 심지어 중국 최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그린란드가 홍콩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진출한다는 기사도 나왔었고,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낸스의 전 CEO인 창펑자오나 트론의 창시자인 대형글로벌 거래소 호흡이의 실질적 수장인 저스틴 선이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 배후로 중국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콩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행사에 중국 관료들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 정부가 홍콩을 통해서 코인 개방을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생긴 거죠. 더해서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하고 있던 현지 은행들을 향해서 계좌를 개설하라고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홍콩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던 바탕에도 바로 중국 정부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키워드를 일절 다루지 않던 중국의 국영 방송에서 홍콩의 암호화폐 관련 소식을 보도 내용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자오는 암호화폐 강세장의 신호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로 비트코인은 최근까지 사상 최고점을 넘어서 1억 원대에 올라서면서 창펑자오의 전망이 맞아떨어지게 됐던 거죠. 게다가 중국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 코인들의 홍보 배너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애완견 플로키를 모티브로 탄생한 플로키의 홍보 배너가 중국의 스포츠 공영 방송에서 나온 것이죠. 덕분에 당시 플로키 가격은 몇 분 만에 수십 %의 폭등을 만들어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코인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1경 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함께 25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 중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기반의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드를 출시하면서 실물 자산 토큰 RWA 관련 메타가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블랙록보다도 먼저 중국의 국영은행인 중국은행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약 370억 원 규모로 이더리움 기반의 증권 토큰을 발행하면서 자산 토큰화 분야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하고 암호화폐 관련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있었고, 그 정보 중에는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RWA 메타에 대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중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중국과 RWA라는 두 메타에 속한 코인들을 급등 이전에 진입해 두었다가 지금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 장담되는데요. 그리고 사실 중국 관련 정보를 따로 찾아보지 않으셨더라도 제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한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제 영상에서 중국 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영상 초반에 등장한 퀀텀은 제가 소개해드린 이후로 퀀텀의 가격이 3일 만에 약 60%가량 급등했기 때문에 이 당시 영상을 시청하시고 진입한 분이라면 며칠 만에 60% 수익을 보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 정부가 아직 코인 개방 정책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국영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지만 승인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 더 많은 중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코인 채굴과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기 전만 해도 전체 코인 시장에서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약 90%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분명 코인 거래가 금지되었는데도 중국인들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면서 코인을 거래한 결과 중국 지역에서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누적 거래 대금이 약 116조 원을 달성했다고 할 만큼 여전히 중국에서는 코인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자산 운용사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ETF 상품이 출시될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는 경제 규모를 지니고 있고, 코인 거래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자 수요를 지닌 중국의 대규모 자본이 ETF를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포브스에서는 ETF를 통해 중국 투자자 중에 극소수만이라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초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뒤로 비트코인이 역대 신고점을 넘어서 1억 원대를 달성했으니까 중국의 자본까지 합세한다면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수억 원까지 오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코인 시장의 최대 호재 중 하나인 비트코인 반감기 시점에 접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은 평균 1년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죠. 한마디로 미국의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한 뒤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한 상황에서 중국 자본까지 ETF를 통해 코인 시장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영향까지 더해져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코인 시장의 강세를 주도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에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코인들보다 더 많은 중국 관련 코인들이 조명되면서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국 코인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퀀텀, 네오, 비체인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만큼 유명한 중국 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국하고 밀접된 연관이 있다 보니 언제든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에 대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특히 해당 코인이 우리나라 대표 코인 거래소이자 여러분들 모두 사용하고 계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해 중국과 밀접된 연관을 지니고 있고 아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곧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업비트의 중국 코인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전부 집중하셔가지고 어떤 코인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랄게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NKEN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는 P2P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이고, NKEN 공동 창시자는 바로 구글과 노키아에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중국계 비즈니스 전문가 리정과 베이징 대학 출신 개발자인 장이룬입니다. 물론 중국인이 개발했다는 것 이상으로
NKN은 중국과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상업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 iQ와 협력하여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 NKN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KN은 지난 상반기부터 챗GPT를 자체 플랫폼에 통합해서 관련 서비스를 진행하는 중이고, 구글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간편하게 NKN 로드를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텍스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해주는 인공지능 소라를 2월에 발표한 뒤로 인공지능 메타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iQ는 자체 플랫폼에 챗GPT 형식을 지닌 블록체인 전용 인공지능 iQ GPT를 적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영향을 미친 덕분인지 지난 2월 오픈 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했을 때부터 강세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약 36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웹3 플랫폼인 인공지능 루시를 개발한 델리시움도 오픈AI가 인공지능 소라를 발표한 2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고 한 달치 되지 않아서 약 1000% 이상이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iQ처럼 자체 플랫폼에서 챗GP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구글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NKN도 인공지능 메타가 떠오를 때 투자자의 주목을 받아 매수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최대 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영상 공유 플랫폼 iQ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중국 관련 코인이라는 점도 함께 조명되면서 강력한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코인은 업비트 BTC 마켓에서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아이잭인데요. 아이잭은 원하는 사람에게 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한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을 개발한 인원 중에는 중국 정부 소속의 최고의 학술 기수인 중국 과학원 출신 교수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잭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이자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알리바바하고 세계 GPU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의 대형 반도체 회사 인텔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아이잭과 중국 사이의 연관성하고 아이잭 프로젝트의 높은 위상을 동시에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잭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탄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잭도 앞서 등장한 NKN처럼 인공지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잭은 사람들이 컴퓨터의 연상 능력을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웹3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웹3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잭과 중국 사이에 접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결국 아이잭은 인공지능과 중국은 물론 웹3 메타에도 속했다는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큰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코인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NKN과 아이잭 이상으로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중국 메타의 핵심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닌 코인이 있는데요. 이 코인은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중국의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창시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세계 최대 벤처 캐피탈이자 애플하고 구글을 초창기에 투자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콰이어 캐피탈의 투자를 받을 만큼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코인은 중국 최대의 기업인 텐센트와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중국 정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었죠. 심지어 이 코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에서 공식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해당 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코인이 중국 메타를 주도할 그런 위치에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최근에 홍콩 정부와 협력해서 실물자산 토큰인 RW 메타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최근 1경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하면서 RWA 메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고 중국 최대 국영은행인 중국은행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서 RWA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지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RWA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플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과 함께
RWA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크로스체인 프로젝트 엑셀라하고 협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인이 리플과 엑셀라는 물론 미국의 최대 대표 은행인 JP 모건과 접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RWA 분야로 진출한 중국 은행까지 이 코인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해당 코인이 중국 메타와 RWA 메타를 동시에 이끌면서 강세장의 주역으로 떠오를 만큼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매일 힘들게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 하단에 구독 버튼과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의 투자를 돕고자 개인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투자할 때 참고만 하시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책임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국 코인 메타를 주도할 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이 잠재력을 지닌 오늘의 히든 코인은 바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IOST입니다. 자, IOST는 확장성과 빠른 속도를 갖춘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게 해주는 블록체인 플랫폼이고 베이징 대학 출신 개발자인 지미종이 공동 창시했습니다. 지미종은 중국의 대표 신문인 인민일보가 주최한 중국의 블록체인 포럼에서 주요 연사로 선정되었을 만큼 중국 암호화폐 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인물이죠. 더해서 IOST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카이어 캐피탈 중국 지사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했는데 세카이어 캐피탈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 캐피탈로 애플과 구글을 초창기에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한 곳이죠. 이처럼 확실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인지 IOST는 여러 대형 기관과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IOST 기반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중국 최대 기업인 텐센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출시되면서 IOST와 텐센트가 협력하게 되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IOST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기록원하고 IOST가 블록체인 실증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고 말이죠. 자, 이뿐만 아닙니다. IOST에서 자체 개발한 기부금 정보 확인 플랫폼인 샤니우가 중국 BSN의 공식 앱으로도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참고로 BSN은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한마디로 IOST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IOST는 지난 1월에 공개한 신규 로드맵을 통해서 홍콩 정부와 협력하여 자산 토큰화 및 토큰 증권 사업을 시작할 거라고 발표하면서 RWA 메타에 진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는데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 토큰화 펀드 비드를 출시하면서 RWA 메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최대 국영은행인 중국은행도 이더리움 기반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서 RWA 시장으로 진출했으니 RWA 메타가 급등할 때 IOST에도 매수세가 몰릴 수 있고 중국 은행과 IOST 사이에 파트너십을 기대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IOST가 홍콩 통화청이 진행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계획에 참여하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OST와 홍콩 정부가 자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때마침 리플이 홍콩 통화청과 함께 홍콩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테스트하고 부동산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는 중이었으며 최근에 리플은 크로스체인 프로젝트인 엑셀라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RWA 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라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과 함께 RW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합들로 본다면 우리 IOST가 홍콩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리플하고 엑셀라는 물론 JP모건하고도 연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통해 IOST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IOST가 중국 메타와 RWA 메타를 동시에 주도하는 위치에 오를 만큼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드디어 코인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막강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인데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코인들을 확실히 체크하셨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실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해당 코인명을 알려줘도 맞추기 힘든 건 사실이죠. 자,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과 코인 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구독자 전용 실시간 소통방을 운영 중인데요. 제가 정보를 드린 만큼 타이밍도 당연히 더 잘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 시장이 하락할 때도 우리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구독자 전용 소통방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영상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소통방 입장 초대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제 개인 번호인 010-5873-2372번으로 소통방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